이 영화는 주인공 루이즈가 딸을 낳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다가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루이즈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그게 바로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루이즈는 미국 원탑 언어학자면서 대학 교수이기도 한데 어느 날 학교가 심하게 어수선해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학생 하나가 지금 엄청난 뉴스 속보가 떴다고 하네요. 그래서 TV를 켜죠. 그랬더니 전 세계 12곳에 거대 우주선이 나타났다면서 전 세계가 패닉이에요. 다음 날에 웨버 대령이란 사람이 찾아오는데 외계인 통역을 해달래요. 물리학자 이안이란 사람도 같이 불려가요. 우주선으로 직접 들어가서 외계인들을 처음 보게 되는데 문어같이 생긴 이 외계인들을 발이 7개라고 해서 헵타포드라고 불러요. 사실 영화가 시작하고 이렇게 외계인을 만날 때까지 무려 30분이 걸려요. 이 영화 감독은 드니 빌뇌브라는 사람인데 가장 최근작은 듄이에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속도감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듄은 3부작으로 기획된 것 중에 1편이었던지라 워낙 주요 스토리는 거의 안 펼쳐지고 영화 배경만 소개하다가 애매하게 끝났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듄보다는 훨씬 덜 답답하면서도 듄처럼 신비로운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내용으로 돌아와서 일단 인간과 외계인은 서로를 투명하고 거대한 벽을 통해서 봐요.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문자를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해석이 맞든 안 맞든 어쩌면 오해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우주선 안에는 헵타포드가 둘이 있는데 물리학자 이안이 이 둘을 각각 아봇, 코스텔로라고 별명을 붙이거든요. 아봇과 코스텔로는 실제로 미국에서 한 팀으로 활동했던 개그맨인데 서로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오는 유머로 인기가 많았답니다. 인간과 헵타포드가 서로 언어를 몰라서 서로를 오해하게 된다는 복선이죠. 이렇게 이 영화 주인공은 언어학자인데다가 생판 모르는 외계어를 해독해야 된다는 게 주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언어를 다룬다는 건데 영화에서 직접 언급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언어 결정론 혹은 사피어 월프 가설을 세계관으로 사용해요. 언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다는 이론이거든요. 어떤 실험에서 금문교, 그러니까 다리 사진을 독일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우아하다, 아름답다 라고 반응하는데 스페인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장엄하다, 웅장하다 라는 식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다리라는 단어 때문인데 다리는 독일어에서 여성 명사고요. 스페인어에서는 남성 명사였던 거죠. 이렇게 언어가 사람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 외계인들의 언어는 인간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보시죠. 두 번째 만남부터 루이즈는 겁도 없이 바로 앞까지 다가가서 칠판에 글자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헵타포드가 촉수에서 검은 물질을 뿜어내죠. 이게 그들의 글자인 거죠. 지구에 나타난 이후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엔 아이의 방호복도 벗어버리고 투명벽에 손을 대요. 그랬더니 헵타포드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다가가는 만큼 그들도 다가오는 거죠. 또 이걸 통해서 헵타포드는 루이즈가 자기들과의 의사소통에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루이즈와 헵타포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루이즈는 헵타포드 언어에 시제가 없다는 걸 알아내요. 즉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외계인들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인간의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죠.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미래도 달라지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걸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분석해요. 또 그래서 인간은 제로섬 사고방식을 갖게 돼요. 제로섬은 총합이 0이란 뜻인데 예를 들어 어떤 대회에서 내가 대상을 타면 다른 사람은 대상을 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득만큼 남의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아닌 타인을 경쟁 상대로 생각해요. 웨버 대령이 루이즈를 처음 찾아왔을 때 팽팽한 제로섬이 나타나는데요. 웨버는 루이즈한테 헵타포드 소리를 해석해달라고 해요. 루이즈는 직접 대면해야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랬더니 웨버가 협상하러 온 거 아니라면서 고압적으로 굴어요. 언어학자 최초로 외계어를 연구하는 엄청난 기회니까 네가 저 자세로 나와라 라는 거죠. 끝내 루이즈는 거절해요. 그러면서도 남들까지 이 일을 맡지 못하게 영리한 트릭을 쓰죠. 근데 헵타포드의 시간은 달라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공존한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결국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모두가 어차피 하나니까 남에게서 뭔가를 뺏어온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는 반대로 넌제로섬 사고방식을 가져요. 넌제로섬은 말 그대로 제로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공존을 추구하죠. 자연을 생각해보죠. 제로섬으로 생각하면 식민지 시대처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과 자원을 차지하려고 싸울 거예요. 하지만 넌제로섬이라면 모두의 공존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드디어 인간들은 헵타포드에게 지구에 온 목적을 물어보는데 헵타포드는 무기를 주러 왔다고 대답하죠. 이 대답은 관료와 군인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무기라는 단어 때문이죠. 무기는 인간들이 상대를 공격할 때 쓰는 도구고 쉽게 전쟁을 떠올리게 하니까요. 한편 헵타포드가 지구를 정복하러 왔다고 확신한 군인들은 우주선 안에 시한폭탄을 설치해요. 하필 바로 그때 루이즈랑 이안이 우주선으로 다시 들어와요. 무기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확인하려고요. 헵타포드가 대답해주지만 해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아봇이 다급하게 벽을 두드려요. 그리고 루이즈가 아기를 안고 있는 환상을 보게 하죠. 사실 루이즈는 이전에도 헵타포드어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줄곧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애를 만나는 환상을 종종 봐왔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언급했듯이 루이즈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지금 헵타포드는 네가 봤던 게 환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준 거예요. 언어결정론에 따르면 언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즈도 헵타포드어를 배우면서 헵타포드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됐고 헵타포드처럼 모든 미래를 보게 됐다는 걸 알려준 거죠. 그때 코스텔로가 사라져요. 시한폭탄이 터질 거니까요. 하지만 아봇은 남아서 다급하게 수많은 글자들을 뿜어내요. 그리고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루이즈와 이안을 밀어내고 자신은 죽죠. 헵타포드는 미래를 아니까 아봇도 거기서 그렇게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사람 같으면 애저녁에 피했겠지만 그냥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본인의 생명보다도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들을 구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이안은 아봇의 마지막 메시지가 12분의 1이라는 걸 알아내요. 이마저도 정부 관료들은 전쟁의 의미로 해석해요. 나눠져서 싸우라고요. 루이즈와 이안은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로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외계인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생각인지 루이즈는 혼자 맨몸으로 우주선에 올라가요. 그리고 코스텔로를 직접 만나죠. 코스텔로는 3000년 뒤에 헵타포드가 인류에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금 먼저 도와주러 왔대요. 말하자면 인간은 제로섬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전 지구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인류가 파멸하는 거죠. 그걸 막으려고 자기네 언어를 알려주러 온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알게 되고 넌제로섬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전쟁의 필요가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헵타포드의 언어가 바로 얘네가 말했던 무기인 거죠. 근데 하필 왜 무기라고 표현했냐면 헵타포드한테는 제로섬, 경쟁, 공격 같은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의 의미를 가진 걸 골랐던 거죠.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루이즈는 또 다른 미래를 봐요. 어떤 파티장에서 전쟁을 선포했던 중국 장군을 만나는데요. 왠지 모르겠다면서 그 장군은 루이즈한테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리고 자기한테 아내의 유언을 전쟁 직전에 말해줘서 고맙다고, 전쟁을 막은 건 바로 너 루이즈라고 말하죠. 루이즈는 자신의 모든 미래까지 보게 돼요. 이안이랑 결혼을 하고 딸 헤나를 낳는데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고 헤나는 병으로 죽어요. 이 모든 미래를 알고서도 루이즈는 이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딸을 병으로 잃는 엄마나 병으로 죽는 딸이나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루이즈가 탑재하게 된 헵타포드의 세계관에서 루이즈의 삶은 이미 그렇게 완성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들 이미 루이즈는 헤나의 탄생부터 함께한 모든 순간을 체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헤나를 낳지 않는 건 헤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선택인 거죠. 헤나라는 이름도 이렇게 바뀐 루이즈의 세계관을 반영하는데 헤나라는 단어는 앞에서 읽으나 뒤에서 읽으나 똑같은 단어가 되거든요. 이런 걸 회문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죠. 이처럼 헤나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 겁니다. 자연의 생명체는 모두 언젠가 죽죠. 하지만 헵타포드처럼 자연 전체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죽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형태로 변해서 영원히 순환하는 거죠. 결국 모든 생명의 모든 순간에 가치가 없는 순간은 없는 겁니다.